궁금하거든요, 문 교수님. 네, 미국 뉴욕 의과대에서는요, 상황버섯 추출물을 10가지 암세포에 처리했을 때 암세포의 성장을 좀 억제시킬 수 있었다라고 보고하고 있고요. 하버드 의대에서는 상황버섯 추출물이 종양 성장률을 낮춘다는 연구를 보고하였습니다. 연세대학교 의대에서는 췌장 절제술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상황버섯 추출물을 섭취하도록 했을 때 수술 후 받은 항암, 화학요법의 독성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네, 영지버섯에 관한 연구로는요, 이탈리아 국립암연구소에 따르면 영지버섯 추출물이 항암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감소시켰다라고 보고하고 있고요. 독일의 사리테 의과대학에서는 영지버섯 추출물의 프로테오글리칸이 면역 물질을 활성화하고 종양 세포를 사멸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와, 사멸. 네, 대만 국립 타이완대학에서는요, 영지버섯 유래 베타글루칸이 NK 세포 활성화를 통해서 항암 효과를 상승시키고 또 방사선 치료하고 함께 처리했을 때는 종양 성장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줬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와, 실제 그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 몸에 좋은 거 더 먹고 싶어요. 차가버섯이든 영지버섯이든. 선생님 오늘도 한 가지 더 네. 만들어 주실 거죠? 뭐 이거 이제 그 버섯 다리맥을 네. 뭐 밥물이나 뭐 국찌개 전골 국물로 쓰시면 좋은데 네. 제가 소고기 넣어서 소고기 항암버섯 전골 굉장히 항암버섯 쉬우니까 이거 네. 집에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소고기를 일단 밑간을 좀 했어요. 그래서 네. 간장, 뭐 설탕, 청주, 다진 마늘, 참기름, 후추 약간 해서 조물조물 주물러 놓으시고 네. 냉장고 열어보시고 있는 버섯들 다 저희 집에 준비하시면 이거 다 됩니다. 있어요. 그래서 다 뭐 있어요. 느타리, 뭐 모기, 표고, 새송이 새송이. 이렇게 준비하시고 네. 겨울이라서 배추를 저는 한 줌 준비했어요. 요즘 바로 많이 한번 나오더라고요, 마트에. 예, 끓여 볼게요. 그래서 네. 이제 전골 냄비에다가 이제 배추를 이렇게 해서 깔고. 이제 깔아 주시고 네. 담아 주시고 그리고 이제 버섯을 전골이니까 그냥 한 번에 다 넣는 것보다는 좀 색깔과 모양 맞춰서 넣으시면 좋겠죠. 그래서 그래야 더 예뻐요. 예, 이렇게 표고버섯도 넣어 주시고 그게 예뻐요. 맛도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새송이 버섯도 넣어주시고, 이렇게 느타리 버섯도 넣고, 네. 모기 버섯도 넣고, 뭐 팽이도 있으시면 넣어주시고, 네. 그리고 좀 국물 개운하게 저는 양파도 이렇게 한 줌 넣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기 밑간 해놓으신 거, 보통 구워 드시려고 준비하신 불고기감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저희 전골 국물 부어서 그냥 바로 끓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어떨지 궁금해요. 오늘 저는 연하게 멸치 국물 뽑았는데 뭐 다시마 국물도 괜찮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다 뭘 넣냐면 네. 그 버섯 다리맥, 영지하고 차가버섯 다린 걸 이렇게 해서 이제 바로 넣을 이거 거예요. 와. 네, 뭐 뭐야, 상황버섯 다리맥 같은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넣으시면 맛의 국물의 깊이가 훨씬 더 깊어지고 영양은 더하실 수 있어서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넣고 이제 뚜껑 덮어서 불에 올려서 팔팔팔 끓고 나서 딱 10분간 끓여주시면 되세요. 제가 미리 옆에서 이제 10분 끓여 놓은 거 이제 네. 준비를 했거든요. 간만 맞춰서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간단한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이렇게 끓었어요. 그럼 마지막에 네. 좀 시원하게 대파 넣어주시고 후추. 그다음에 칼칼하게 뭐 청양고추도 오케이. 넣고 그리고 이제 오. 간은요. 국간장으로 해주시면 맛이 훨씬 더 깊고 좋습니다. 간장만 살짝. 맞아요. 그리고 다진 마늘도 이렇게 넣고 네. 좀 술도 이렇게 한 스푼 술도 깔끔하게 넣으신 맛술. 다음에 혹시 간 부족하시면 소금 간 하시고 저는 후추 이렇게 해서 좋아하시면 뭐 두부 같은 거 단백질 더 하셔도 되고 당면 같은 거 불려서 면 넣으셔도 괜찮거든요. 네. 한번 드셔보실까요? 야, 이거는 네, 이렇게 해서 버섯에 네. 버섯이 들어갔네요. 네, 이렇게 해서 좀 칼칼 시원한 느낌 맛으로 맛있겠다. 네, 제가 뜨거울까봐 저는 이 국물을 국물 좀- 맛이 네, 너무 궁금해요. 국물 이렇게 해서 한번 드셔보세요. 버섯 다리맥이 들어가서 뭐 쓸까 걱정하시는데 와. 그렇지 않고 맛 굉장히 네. 깊고 맛있습니다. 굉장히 맛있어요. 네. 깊은 맛이 나고 진짜 이 겨울에 이 국물 하나면 감기니 뭐니 뭐 다 뚝 떨어질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맛있네. 현영 씨 지금 반들반들해지셨어요. 아, 그래요? 은근히 칼칼하고 맛있네요. 근데 이 버섯 국물 이게
국물이 끝내줘요. 세상에. 이거 너무 네. 좋다. 여러 가지 버섯이 합쳐지니까 훨씬 네. 더 드시기에 좋으실 네. 것 같아요. 면역력 확 올라갈 것 같아요.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문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렇게 항암 버섯 다리맥을 요리에 활용하면 물론 좋겠지만 혹시나 뭐 약효가 조금 떨어진다거나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는 없을까요? 어떤가요?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용 버섯에 들어있는 성분들은 유효 성분들은 수용성이라 다리맥에 잘 녹아 나오고요. 이걸 요리에 활용한다고 해서 더 크게 파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또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시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항암 버섯이 항암에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분들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거든요. 네. 먼저 고혈당에 시달리는 분들. 어. 이분들께는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서 당뇨병 환자들에게 도움이 된다고요, 이 교수님. 네, 상황버섯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을 하기 때문에 혈당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가지고 오, 있습니다. 네. 영지버섯에도 당뇨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여러 가지 항당뇨 성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차가버섯의 경우에도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듯이 국내의 한 연구진이 당뇨를 유발하게 하는 물질을 투여한 당뇨주에 차가버섯 추출물을 투여를 해서 혈당이 30% 정도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한 예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항암 버섯을 드셔야 하는 두 번째 분입니다. 그림을 보니까 뭔가 염증에 시달려서 고생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공개할게요. 사이토카인을 활성화해서 만성 염증 질환자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고요, 오 교수님. 예, 말이 좀 어려운데요.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이 우리 몸의 염증을 조절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사이토카인의 활성을 상당히 조절하고 분비도 조절할 수 있는 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 이석준 교수님 계속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또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염증을 조절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항암버섯 삼총사 이런 분들에게도 좋습니다. 이분은요, 매일 아프신 분들, 면역력 저하로 골골대시는 분들은요, 베타글루칸의 효능으로 면역력 저하자분들에게 도움이 된다고요. 아우, 저도 사실 요즘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그 입안에 염증이 나면 빨리 안 가라앉고 그러더라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수님? 예, 일단 내 몸에 면역력의 변화가 있는지를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충분히 잠을 자도 피곤하거나 아침에 일어나지 못한다. 이거 아주 피곤한 거죠. 네. 사실 피곤이 면역력을 악화시키기도 하지만은 면역력이 또 떨어지면은 이런 증상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낮에 졸리고 집중력도 떨어지고요. 또 감기와 같은 감염병에 쉽게 걸리기도 하고요. 또 그 장에 염증들이 잘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설사 변비나 장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도 많고 또 어디서 상처가 났는데 잘 낫지 않고 또 염증을 목이 아프거나 여러 증상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이런 경우 혹시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았나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항암 버섯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항암 버섯으로 만들 수 있는 보양식을 몇 가지 더 준비했습니다. 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항암 버섯으로 만드는 보양식 함께 만들어 볼까요? 첫 번째 요리는 상황버섯을 넣은 영양 찰밥입니다. 재료는 다음과 같이 준비해 주세요. 찹쌀과 잡곡을 깨끗하게 씻어 2시간 동안 불립니다. 찹쌀에는 찰기가 많아 비벼가면서 물을 갈아주시면 고슬한 밥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밤을 썰고 대추도 씻어서 준비합니다. 표고버섯과 꽃송이 버섯을 먹기 좋은 크기로 썰고요. 냄비에 준비한 재료와 잣을 넣고 상황버섯 다리맥을 넣는데요. 영양밥에 들어있는 표고버섯과 꽃송이 버섯에는 베타글루칸 성분이 많아 면역력을 높여주고요. 베타글루칸성 다당류가 다량 함유된 상황버섯 다리맥과 함께 영양밥을 지었을 때 우리 몸의 면역력을 증강하는 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뚜껑을 닫고 끓인 뒤 불을 끄고 5분간 뜸을 들이면 버섯향 가득 담은 상황버섯 영양찰밥 완성! 다음은 영지 차가버섯을 넣은 오리탕. 오리와 각종 재료를 준비해 주세요. 양파를 채 썰고 대파와 청양고추는 어슷하게 썬 뒤 미나리는 5cm 길이로 썰고 깻잎은 채 썹니다. 냄비에 준비해둔 오리를 넣고 영지 차가버섯 다리맥을 넣는데요. 다진 마늘과 된장을 넣고 끓인 뒤 썰어놓은 채소와 들깨가루를 넣고 국간장으로 간을 맞추면
깔끔하고 시원한 영지 차가버섯 오리탕 완성. 마지막으로 영지 차가버섯을 넣은 낙지 호롱구이. 낙지와 각종 재료를 준비하고요. 먼저 낙지의 내장과 이빨을 제거합니다. 낙지를 소금, 밀가루로 세척 후 헹구고 밑간을 하는데요. 상황버섯 다리맥도 함께 넣어줍니다. 각종 재료와 영지 차가버섯 다리맥으로 양념장을 만드는데요. 낙지는 베타인 성분이 풍부해 필수 아미노산인 메치오닌 합성을 촉진하는데 이 과정에서 간 해독을 합니다. 영지버섯의 트리테르판 성분은 간의 세포 손상을 막고 낙지 요리에 첨가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나무젓가락에 낙지를 돌돌 말고 젓가락 끝부분에 낙지 다리를 끼워 고정합니다. 밝은 팬에 낙지를 구우면서 상황버섯 다리맥을 더욱 스며들도록 한 번 더 뿌린 뒤 낙지가 불투명해질 때 준비해둔 양념장을 골고루 바르면 영지 차가버섯으로 만든 황금 양념, 영지 차가버섯 낙지 호롱구이 완성입니다. 항암버섯을 넣은 영양 가득 보양식으로 든든한 한상 만들어 보세요. 자, 이렇게 버섯과 마늘에 이어서 세 번째 항암 식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힌트 먼저 보시죠. 네. 자, 세 번째 대표 항암 식품, 이것은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꼽은 10대 항암 채소고요. 그리고 유익하다라는 꽃말에 녹색 꽃봉오리. 네, 마지막 힌트입니다. 레몬의 2배 비타민C가 폭탄처럼 들어있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항암 채소로 꼽았다고 하는데요. 솔깃한데요. 네, 녹색 꽃봉오리에서 아마 감이 오셨을 것 같은데요.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자, 이 앞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세 번째 항암 식품은 바로 짜라란 브로콜리입니다. 아니 브로콜리가 제가 유명하다는 건 알았지만 아니 어느 사이에 저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어요? 저한테 얘기도 안 하고? 아니 왜 이렇게 유명해진 거예요 브로콜리가? 네, 정말 궁금해요. 브로콜리는 미국 타임지에서도 10대 슈퍼 식품 중에 하나로 뽑힌 바가 있고요. 방금 보신 것처럼 미국의 국립암연구소에서도 항암 식품으로 이렇게 뽑기도 했지요. 브로콜리는 특유의 그 항산화 활성, 그리고 항염활성, 그리고 노화 방지 효과도 유명하게 알려져 있지만 그거와 함께 브로콜리에 함유된 솔포라판이라고 하는 성분이 항암 작용이 뛰어난 것으로 최근 연구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솔로라판 이거 굉장히 생소한 이름인데 썰포라판. 썰포라펜 라판 어려워요. 근데 암까지 예방하는 건가요, 교수님? 솔포라면 말이 어렵죠. 네. 근데 이게 항암 물질로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데 브로콜리 머리 부분에 많은 걸로 돼 있습니다. 또 암을 일으키는 많은 신호 전달 물질을 조절할 뿐만 아니라 헬리코박터균의 그 성장을 억제하기 때문에 위암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요. 또 브로콜리가 항암 물질로 옛날부터 많은 각광을 받았죠. 특히 그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는 베타카로틴이나 이런 성분들이 항산화 작용을 하면서 암 조절에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항암 식품으로 이 브로콜리는 굉장히 권고할 만한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브로콜리를 데쳐서 초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정말 맛있게 네. 이렇게 먹거든요, 평소에. 네. 이거 어떻게 잘 먹고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 데쳐 드실 때 좀 더 네. 맛있게 드시는 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세척을 하실 때 이렇게 송이째 씻지 마시고 좀 적당히 이렇게 등분을 하셔서 식초랑 밀가루 당근물에 잠깐 닦았다가 이제 흐르는 물에 몇 번 헹궈서 데치시는데 데치는 시간을 30초 정도.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짧다. 잠깐 넣어서 건져서 얼음물에다가 넣었다 건지시면 색감도 이쁘고 식감도 훨씬 더 좋거든요. 저는 오늘 이제 브로콜리 닭고기 볶음을 할 건데 네. 오늘은 볶을 거라서 제가 이렇게 브로콜리를 데치지 않고 생것으로 생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예, 예. 이렇게 이제 볶아서 오늘처럼 요리를 하시면 베타카로틴 흡수율도 높아지고 훨씬 더 항암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가 있겠죠. 네. 일단 이제 닭고기를 밑간을 조금 해서 준비를 네. 했거든요. 그래서 소금, 청주, 후추 주물러 놨고요. 바로 팬에다가 제가 볶으면서 네. 만들어 볼게요. 네. 볶아주세요. 네, 볶겠습니다. 그래서 팬에 이제 식용유를 이제 둘러주세요. 뭐 올리브유 같은 거 사용 네. 볶는 시간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올리브유 같은 거 두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고 여기에 이제 닭고기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고기를 먼저요? 네, 그래서 오. 닭고기 제가 오늘 닭고기를 다리살 부분 이렇게 소리가 나면 다리살을 넣어주시는데 처음부터 들들들 볶지 마시고 팬에다가 닭다리 양념한 거를 이렇게 먹기 좋게 썰어서 이렇게 펼치세요. 그래서 약간 굽듯
굽듯이 볶으시면 식감과 색감이 훨씬 더 좋습니다. 약간 닭갈비 굽듯이. 맞아요. 닭갈비 어. 굽듯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뭐 2분 정도 두셨다 뒤집으시는데 저는 이제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2분 지난 다음에 살살살살 흔들어 볶으시면서 여기에다 뭐 같이 넣으냐면 우리 오늘 마늘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마늘도 제가 점였어요. 그래서 항암 효과 좋은 마늘도 이렇게 같이 점여서 이제 볶으시면 네 이거 이제 잡냄새 제거되는 효과도 있고 좋습니다. 네. 그리고 양파도 같이 이렇게 이제 볶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어느 정도 다 닭고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양파 매운맛도 조금 날아가고 재료가 이제 투명하게 익으면 그때 이제 여기에 브로콜리 넣으시면서 이제 간을 하시는 거죠. 이건 파프리카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파프리카 넣고 마지막에 이제 브로콜리 넣으실 거라 브로콜리 좀 나중에 넣으신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좀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왜 마지막에 넣어요? 영양분이. 예, 식감과 색감이 일단은 이제 열을 많이 받으면 브로콜리 색깔 변하거든요. 간을 해주시는데 저는 여기에다 굴소스, 네, 그냥 이것만 넣고 볶으셔도 돼요. 근데 좀 상큼하게 케찹 넣어주시고 술 넣어서 이렇게 비린내 좀 날리시고 설탕기도 약간 네. 후추 넣으시면 완성인데 야. 마지막에 이제 브로콜리 넣고 섞으시면 돼요. 그래서 브로콜리 색감이 선명해지면서 이렇게 먹음직스러운 색깔이 나면 완성이거든요. 제가 옆에 이제 미리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삭아삭하게 파프리카 그다음에 닭고기 브로콜리 식감 어우러지거든요. 한번 담아볼게요. 네. 자, 한번 닭볶음, 브로콜리가 네. 들어가서 더욱더 건강합니다. 네. 이렇게 예쁘게 담으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예쁘다. 예쁘다. 브로콜리랑 같이 닭고기랑 드시면 이게 브로콜리와 식감도 굉장히 파프리카가 같이 좋거든요. 들어가니까 네, 색깔이 더 맞아요. 예쁘네요. 네. 모양도 그래서 예쁘고. 이렇게 해서 한번 네. 접시에 덜어서 접시에 덜어서 덜어서. 덜어서 바로 입으로. 네. 뜨겁지만 접시해서 이거 네. 오, 이렇게 약간 향이 케첩이 들어가서 그런지 네. 새콤하니 달큰한 향이 나고요. 네. 이렇게 양념하시면 아이들도 다 같이 온 가족 드시기 좋거든요. 닭다리살로 하셔서 네. 줄줄 지금 거의 씹는 것도 안 느껴져요. 바로 넘어가고 아이들 밥 반찬 해주고 네. 어르신들 대접하기에도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항암에 좋은 식품들을 저희가 봤는데요. 이번에는 항암 식사법을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렇게 드시면 항암에 좋대요. 하루에 한 번 냉장고를 채워라? 그러면 이건 선도 높은 음식을 먹으라 이런 얘기인가요, 우 교수님? 네, 맞습니다. 냉장고가 굉장히 암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는데요. 일단 나트륨을 많이 안 써도 되죠. 나트륨이 위암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나트륨을 써서 그 음식이 상하는 걸 막는 그런 일부러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냉장고가 그런 데 도움을 받고요. 위암 예방에.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매일같이 과일, 채소와 같은 신선한 제철 채소나 과일들을 챙겨 놓으면은 그런 것들 자체가 있죠. 암 예방에 큰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냉장고를 잘 활용하시는 게 암 예방에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똑똑하게 암을 예방할 수 있는 항암 식사법 두 번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맵기 식탁에 뭐를 띄워라? 바로 오색 무지개를 야, 띄워라. 예쁘겠네요. 그러니까 알록달록 채소들 많이 먹어라 이런 얘기일까요, 이 교수님? 네, 좀 전에 시식하실 때 보시면 색깔이 굉장히 화려하죠. 이렇게 채소에 들어있는 색깔 있는 영양소들을 우리가 파이토케미칼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파이토케미칼들은 기본적으로 암을 예방하는 그런 효과들을 가지고 있고 이 색깔들에 의해서 색깔들 섭취할 때 채소를 먹게 되면 우리가 이제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를 하게 되죠. 그럴 때 동물성 식품으로 오염된 우리 몸들을 우리가 이제 깨끗하게 해줄 수가 있고 그것들을 통해서 항암, 항노화 효과들을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식탁에 오색 무지개를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항암 식사법 세 번째 보겠습니다. 단, 짠, 탄, 달고 짜고 탄 식품을 줄이고
항암 식품 섭취를 늘려야 합니다. 이게 나쁜 식생활 삼가고 항암 식품을 꾸준히 챙겨 먹는 게 중요하겠죠, 교수님? 네, 처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암 발생에 중요한 생활 습관 중에 하나가 바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식습관입니다. 이 먹는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가 이 암 예방이라든지 암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단탄짠을 줄이고 항암 식품 섭취를 늘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암 환자에게 있어서도 이러한 항암 음식의 섭취가 중요한데요. 이런 너무 이렇게 채소, 과일 이런 쪽에만 너무 올인하지 마시고 음식들을 골고루 방금 전에 한명수 선생님 만들어 주신 대로 단백질이나 이런 것들을 골고루 드셔야 되고요. 특히 오늘 소개된 여러 가지 마늘이나 브로콜리, 특히 상황버섯이나 영지버섯, 차가버섯과 같은 암을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식품들을 골고루 계속 섭취해 주시는 게 암 예방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입이 좋아하는 음식보다는 몸이 좋아하는 음식들 많이 섭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시 54분 지나고 있습니다. 티벗으로 올라온 실시간 궁금증 확인해 볼게요. 남편이 암 환자라서 항암 버섯에 관심이 많은 60대 주부입니다. 3가지 항암 버섯을 잘 고르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하셨거든요, 문 교수님. 네, 먼저 상황버섯 같은 경우에는요, 갓 부분, 그러니까 우산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펼쳐서 윗부분이 좀 네. 매끈하게 형성이 된 게 좋은 버섯이 되겠고요. 네. 네, 영지버섯 같은 경우에는 표면에 홈이 뚜렷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뒷부분은 좀 이렇게. 밝은 색깔을 형성하는 것이 좋은 버섯입니다. 또 벌레 먹은 구멍 같은 게 없는 게 좋겠고요. 차가버섯의 경우에는 색깔이 검고 윤기가 나는 게 좋은 버섯이고요. 그리고 표면이 거칠거칠하고 잘 마른 것이 좋은 버섯입니다.